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걸 만천하에 천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낡은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한 여행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인리히가 지금까지 발생했던 산업재해를 분석하니 일정한 규칙성이 발생된 것입니다. 초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유사한 작은 사고 29건, 사전 징후 300건이 선행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였죠.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모든 사건에는 부실과 부주의가 혼합되어 있어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최근 삼성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유독 품질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왔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갤럭시 S22를 비롯한 최신 삼성 스마트폰에 게임 최적화 서비스, 즉 GOS가 너무 과하게 개입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AP 설계와 위탁 생산 수율에 있어서 상대적인 열세에 처했습니다. 두 번째, 노태문 사장의 원가 절감 기조로 인해 충분한 방열 솔루션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 사고로 인해 발열에 대한 엄격한 내부 규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GOS가 당초 취지보다 과하게 시스템에 개입하게 되었고 고의적인 성능 하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전작보다 뛰어난 성능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기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췄으니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갤럭시 S22 시리즈 국내판에 스냅드래곤 A 1세대가 탑재된 게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 갤럭시 S22 해외판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소프트웨어 품질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현지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갤럭시 S22 울트라에 GPS 기능 오류가 보고되었습니다. 구글 지도 앱을 실행하게 되면 GPS 신호를 찾을 수 없다는 일종의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는데 단말기를 재부팅하는 임기응변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현지에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불편이 접수된 건 사실이며 원인 파악 후 문제 해결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GPS 오류에 이어 동영상 재생 시 소리와 영상의 싱크가 맞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샘 모바일에 따르면 동영상을 음소거한 후 다시 음소거를 해제할 경우 동영상이 순간적으로 멈추거나 영상과 소리의 싱크가 맞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사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2와 같은 제품과 연결했을 때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영상 코덱이나 비디오 가속 문제로 추정되는데 이 역시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 갤럭시 S22 유럽형 모델에만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품질 이슈가 발생하는 건 결국 모바일 AP 설계와 삼성 파운드리의 낮은 수율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수율 문제로 엑시노스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게 화근이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겉으로는 갤럭시 GOS 논란과 GPS 오류 문제가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한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모바일 AP 이걸로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갤럭시 역시 G로 시작되는데 마치 굴러온 G가 박힌 G를 빼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도 받게 되는군요. G의 저주와 같은 말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출신인 비티크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 임직원들의 불만도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 보면 소신이냐 조직이냐 이와 같은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현실적인 이유로 후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면 결국 선택적 침묵을 하거나 대세 추종의 합리화를 통해 본인의 감정을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 애사심으로 포장된 삐뚤어진 이면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역시 퇴사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3월 삼성전자 타운홀 미팅에서 한 직원이 작금의 GOS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MX 사업부 수장인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만의 AP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이미 삼성은 투트랙 전략을 앞세워 퀄컴 스냅드래곤과 함께 엑시노스가 플래그십 모델의 갤럭시 AP로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이런 답변을 듣게 되면 순간 말문이 막히고 고개가 가우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엑시노스를 갈아
갈아엎어 자체 설계로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겠다는 것인지, 엑시노스의 전성비, 수요를 제고해 더 나은 AP를 내놓겠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영업 기밀이면 차라리 노코멘트식으로 답변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언해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파운드리는 투자한 비용과 시간만큼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서야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노태문 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구축보다는 단기 성과에 매몰된 국내 대기업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 답변을 한 것도 결국 언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임기응변식 내토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바로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고든 무어입니다. 인지도는 조금 낮지만 쌍벽을 이룬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짐 켈러죠. 그를 거쳐간 기업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한데 AMD, 애플, 테슬라, 인텔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들이 많이 있지만 세계 최초의 멀티코어 시장을 열었다는 게 가장 큰 족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짐 켈러를 살아있는 외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의 애플이 모바일 AP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태이지만 2000년대만 해도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 칩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의존이 아닌 자강을 위해 자체 설계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애플은 저전력 프로세서 개발로 잘 알려진 PA 반도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PA 반도체에 있었던 짐 켈리는 애플 헤드칩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는데 A사, A5 모바일 AP칩, 그리고 맥북 에어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AMD로 다시 돌아와 새로운 CEO 리사소의 지원을 받으면서 AMD는 기사 회생하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갑자기 짐 켈리에 대한 얘기를 꺼낼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삼성이 어떻게 GOS 논란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지난 2019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있는 일명 몽구스팀의 CPU 연구 인력을 대거 해고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20조 원을 들여 독자 모바일 AP 브랜드 엑시노스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쾌거를 거두었지만 삼성전자 의사결정자들이 자체 설계 모바일 AP를 돈 먹는 하마라고 판단해 이와 같은 섣부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자강의 길을 포기하게 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타사 설계를 적용한 모바일 AP 개발을 하게 되었고, 모바일 AP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M1 SoC로 애플 실리콘 시대를 연 애플과는 완전히 상반된 행보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만시지탄이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몽구스틴과 같은 스페셜리스트로 고급 인력 풀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삼성에게 필요한 것은 원가 절감 기조를 앞세워 단기적인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보다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걸 만천하에 천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낡은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정 비티크의 비하인드 씬이었습니다.